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맨하튼 차이나타운 서일 퍼레이드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이오와주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11월 3일 대선 투표일까지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첫 경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PSENG 가스 요금을 일시적으로 인하합니다. 뉴욕시에서 옐로우캡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미국에서 땅콩 알레르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한인이 미국 슈퍼볼 개막전 축하 행사에서 아시안으로서는 처음으로 수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온 데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 2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해 미국 내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우한에서 귀국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산타클라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샌 베니토 카운티에 거주하는 부부가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남편이 최근 중국 우한을 다녀왔고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뉴욕주의 경우 11명의 의심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o the one person is still being tested. So 11 have been negative, the one is still being tested. 뉴욕시에서는 3명의 의심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퀸즈 플러싱 소재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진 결과는 2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f it turns out to be a positive case, the Department of Health will do the work that it is well known for in tracing back all substantial contacts the individuals had.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근 2주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명령은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어제 오후부터 발효됐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서 귀국하는 미국 시민들은 별도 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됩니다. 후베이성이 아닌 다른 중국 지역에 머물다 귀국하는 시민의 경우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입국돼 건강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어 감염 우려가 없음을 확실시하기 위해 14일간 자가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제부터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을 7개 주요 공항으로 몰아 탑승객들의 질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 국무부가 중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는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한 다음 날 내려졌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아시아계 전체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영미권 신문사가 최근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신문사의 문구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에 거주하는 동양인들은 일상 속에서 직접 피부로 느낀 차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남성이 아시아인들은 다 꺼지라는 말을 들었다며 우려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당해보니
혐오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토로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남성도 다른 남성이 그를 향해 바이러스라고 외치며 재채기를 하는 제스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지역 신문도 최근 일면에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황색 조심, 황색 위험이라고 표현해 아시아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아시아인들은 이 같은 혐오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서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맨하튼 차이나타운 설 퍼레이드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이나타운 설 뉴욕 퍼레이드 주최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확산 속에 퍼레이드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에는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지만 미 정부는 이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뉴욕시 보건국장도 참석해 퍼레이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철을 타거나 식당을 가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 퍼레이드 강행은 뉴욕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유사 증상 환자가 나온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 적잖은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 아이오와주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11월 3일 대선 투표일까지 9개월간의 미국 대선 레이스가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무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첫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껏 아이오와 코커스는 미 대선의 첫 과문이자 전체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돼 왔습니다. 코커스에서 이긴 후보는 집중 관심을 받고 후원금을 받는 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중도 진영을 대표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본선 경쟁력을 내세우며 대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강성 진보 성향 지지자들과 청년 세대의 지지를 토대로 도전합니다. 무소속 샌더스와 달리 민주당 내 진보 입장을 대변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중도 성향의 피터 부티치가 상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일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셔, 네바다, 사우스캘리포니아에서 이달 경선을 치릅니다. 이후 4월 28일 뉴욕, 6월 2일 뉴저지에서 경선이 치러지며 위키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전당대회가 열린 뒤 8월 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끝으로 11월 3일 대통령 선거로 대선 레이스에 막기 내립니다. KBTV 뉴스 이찬입니다. 뉴저지주에서 PSE&G 에너지 회사에 가입해 가스와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가정과 회사는 앞으로 2달 동안 가스 요금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PSE&G는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자체 가스 운용 시스템 효율화로 비용을 절감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스 요금 인하 혜택은 일반 가정의 경우 2달 동안 평균 $26 또는 요금의 9%를 적게 내는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PSE&G는 2개월간의 혜택과 함께 추가 요금 절감 혜택도 적용합니다. 가스 운용 시스템 효율화로 인한 비용 절감을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해 뉴저지주 내에서 PSE&G 독점 체제가 종료된 후 다른 에너지 회사들의 경쟁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스와 전기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시 옐로캡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많은 옐로캡 운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의회가 구성한 메달리온 태스크포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옐로캡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옐로캡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옐로캡은 미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정 요금으로 오랫동안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버나 리프트 등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처럼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옐로캡 앱을 개선하고 기사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옐로캡 사용자는 지난 7년간 50%가 넘게 줄었습니다. KBTV 뉴스 정미진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땅콩 알레르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알레르기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고 발생 정도와 강도도 최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미국에는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땅콩 알레르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콩에 노출되면 어지럼증, 피부 발진, 복부 경련, 설사, 발작적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기업 에이뮨 테라퓨틱스는 경구용 땅콩 알레르기 치료제 팔포지아를 개발했습니다. 팔포지아는 땅콩 성분의 가루를 극소량에서 시작해 점차 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땅콩 성분에 서서히 노출시켜 면역력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약사는 한 달치 약값을 $890로 책정했으며 환자 부담액은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팔포지아를 복용하더라도 가급적 땅콩은 피해야 하고 때때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미국 최대 이벤트인 슈퍼볼 무대에서 한인 2세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미국 국가를 수화로 표현해 화제가 됐습니다. 사운드 아티스트 크리스틴 선킴 씨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하드락 스타디움에서 개막한 제54회 슈퍼볼 무대 킥오프 전 열린 행사에 가수인 데미 로바토의 미국 국가제창 때 나와 수화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슈퍼볼은 매년 경기 시작 전 열리는 행사에서 청각장애 커뮤니티를 위한 수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 씨가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김 씨는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지켜보는 스포츠 이벤트에서 아시안으로는 처음으로 수화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맨해튼 34스트리트 전철역 승강장에서 한 여성이 들어오던 열차와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성은 선로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인근 벨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시 교회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죽고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교회에 있던 15세 소년과 남성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의 신원과 현재 상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 체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를 향하던 그레이하운드 버스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40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이 사망했고 5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참사가 될 뻔했지만 버스 기사가 총격이 발생한 즉시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대고 용의자를 쫓아냈고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 경찰에 신고해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가 제54회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31대 20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50년 만에 NFL 왕좌에 올랐습니다. 칩스는 4쿼터 막판까지 17대 20으로 뒤지다 경기 종료 2분 44초를 남기고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의 패스를 데미언 윌리엄스가 터치다운으로 연결시키며 24대 20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서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보디캠을 타운 내 모든 경찰들에게 지급해 5일부터 착용합니다. 바디캠은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경관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을 돕기 위한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들이 절대로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질식사 위험이 있는 영아용 간이침대 4종을 리콜했습니다. 제조업체로는 그라코, 썸머인펀트, 이븐플로, 델타 엔터프라이즈 콥 등 4개사의 침대입니다. 리콜 물량은 총 16만 5천 개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지문 채취를 위한 이민국 방문을 면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로컬 이민국을 방문할 수 없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동 채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역사상 최초로 한인 여성 교육위원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네, 오늘 그 주인공인 스테파니 장 위원 모시고 이제 앞으로의 운영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물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와주셨는데,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980년 2월 24일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나이가 19살 반이었고요. 미국에 와서 ESL 공부하고 이제 NYU 비즈니스 스쿨에서 마케팅하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 좀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가게 됐는데 봉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 영어를 좀 가르치기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조금 하다가 이제 한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카운슬링 오피스로 옮겨서 이제 학생들 지도를 시작하게 됐고 칼리지 카운슬링을 했고요. 맨하탄에 있는 킹스 칼리지에서 어드미션 디렉터로 근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20년 정도를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또 SAT 수학은 지금 22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팍에 살은 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듣기로 네 차례나 도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참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현직에 도전을 하셨나요? 네. 네네. 제가 미국 어머님들하고 펠팍 고등학교의 PTSA의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또 제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일을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교육청장님께서 한국 어머님들하고의 좋은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스테파니 같은 사람이 좀 교육위원회에 도전을 해보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믿고 네 이제 무모하게 도전이 시작된 거죠. 근데 정말 저는 이 교육위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선거를 치열하게 치러야 된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어떤 연결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인디펜던트로 출마를 하니까 이제 여기 이미 기존에 있던 그 정당의 분들이 이제 조금 반대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오로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또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네, 참 그 한마디가 미래를 많은 걸 바꾼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최근에 이제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역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장이에요. 좀 뭐 소감이라든지 뭐 어떠신가요? 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이제 위원의 도전을 2007년, 2009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4번을 도전하고 3번을 이제 탈락이 됐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학교와 교육위원회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운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4번째 됐지만 첫 해는 그냥 레귤러 멤버, 2번째 해는 부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이 3번째 해인데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는 제가 10년 이상 교육위원회에 계속 있었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교육위원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뉴저지에는 모든 타운이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은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모두 선출직이에요. 그리고 발런티어입니다. 그리고 타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교육 행정에 관한 것부터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보고받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고요. 특히 펠팍 같은 경우는 2,700만 불 정도의 예산을 이제 우리가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네, 정말 교육이 이제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참 중요한 만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기왕에 이제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위원장이 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디테일한 상황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펠팍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제 이 학군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9분, 그러니까 저까지 9이니까 나머지 8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펠팍의 교육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스테파니 장 교육위원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